챕터 42 뻔한 이야기들을 안 믿는다. 최초의 주식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발행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1602년이 주식시장의 시작일 것이다. 주식 투자는 4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400년이나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다. 그런 확실한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주제로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1965년 유진 파마 교수의 주가의 랜덤워크 이론으로 과거의 주가로는 미래의 주가를 추정할 수 없고 시장은 항상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믿음이 주식시장의 정설로 굳어지는 듯 했다. 그리고 유진 파마 교수는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행동주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행동주의 경제학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말했다. 그는 1980년대 초 주가가 기업들의 배당액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며 주가가 배당액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며 직접 고안한 주가 수익 비율, 이게 PER인데 PER이 하락하면 주가가 오르고 반대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론을 정립했다. 또한 2008년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도 미리 예상했다. 즉 주식시장에는 노벨상도 반대 이론으로도 받는 분이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노벨상을 받을 만큼 연구 결과가 쌓여 있다라는 말이다.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면 딱 적당할 것 같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유진 파마 교수의 이론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딱 보면 바로 느낌이 오는데 모든 새로운 정보들을 참여자들이 동시에 알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 이론이 성립하는데 일단 밤낮이 다른 동서양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입력받는 시간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알고 있어도 한국에서는 자느라 업데이트가 느리다. 또한 연구 논문에 의거하면 반대되는 정보가 나타났을 때 내 의견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개월이라고 한다. 즉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도 바로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정보라고 하면 3개월 정도 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도 그 실적을 사람들이 바로 믿는 게 아니라 의심 가득 찬 눈초리로 일단 바라본다. 기관이라고 하면 일단 탐방이라도 다녀와야 펀드에서 매수를 하는데 펀드 매니저가 커버 중인 종목 먼저 업데이트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다. 그리고 탐방 후에 보고서도 쓰고 본부장님과 미팅을 하고 난 후 통과되어야 기관에서 매수를 한다. 매수를 또 하루에 다 할 수 있냐? 아니다. 슬리피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산다. 딱 이야기를 들어봐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동시에 참여자들에게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시간의 갭이 반드시 생긴다. 모두가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일반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에서 일반 투자자로 정보가 넘어가는 시간이 더해지면 업데이트에 필요한 시간이 결코 짧은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곳에 비효율성이 숨어 있다. 이런 효율과 비효율 속에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가치 투자에는 투자계의 시조세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계신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 워렌 버펫의 스승님이에요. 모두가 잘 아는 현명한 투자자,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투자에 적용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일반적인 투자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 미국에서도 테스트해보고 한국에서도 테스트해봤는데 모두 통했다. 자세한 방법을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싼 주식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는 게 통한다는 말이다. 또한 마법 공식이라는 게 있다.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 소개되어 있다. 높은 자본이익률과 ROE죠. 낮은 PER 수치를 가진 회사를 매수 후 1년간 보유 전략인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백테스트 후 모두 통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방식 이외에 저 PER, 저 PBR 단순, 저 PER 등의 방법도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백테스팅 결과도 다 책에 있다. 이런 검증된 뻔한 방식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통의 투자자들은 확실한 대신
낮은 수익률보다는 6개월에 10배씩 터지는 신라젠이나 3달 만에 20배, 20배가 터지는 박셀바이오 같은 화끈한 주식을 좋아하는 것 같다. 검증된 방식으로는 수익률 1000%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끈한 한방을 좋아하는 것 같다.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컨트 투자 방식들은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백테스팅 해보면 어느 년도는 반드시 손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보았을 때 연평균 몇 프로 정도의 수익이 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결코 매년 수익이 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손실의 해는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챕터 6에 이제 주기적 시련이 온다는 것처럼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거나 조금 덜 빠지는 것을 우리는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나도 신라젠으로 박셀바이오로 인생 한번 바꿔볼까 하는 마음에 신약개발주나 테마주에 자본을 넣어보지만 대부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자본을 투입하기 때문에 아마도 결과는 대부분 슬프고 눈물겨울 것이다. 주식시장은 400년이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검증된 방법이 있고 현재도 통한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뻔한 이야기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도 통할 확률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운용하면 훨씬 수익이 더 나올 거라고 자신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참여자의 5%만 꾸준히 이익을 낸다는 통계가 그 자신감의 반증이다. 자신의 ROE가 낮다면 ROE가 높아질 때까지는 검증된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게 현명할 것 같다. 먼저 과거 신라젠 차트입니다. 보시면 2016년 말쯤에 상장을 해서 6,000원이었던 종목이 10만 5천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을 한 주식이 10만 5천원 주식이 지금 현재 5천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년 반 이상을 거래 정지 상태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박셀바이오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상장을 해서 코스닥 시장에 코로나 시절 상장을 해서 약 8,000원이었던 종목이 23만원, 이런 큰 상승을 만들어낸 후 23만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2만원이 안되는 약 10분의 1 토막도 더 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어디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했다면 자산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투자를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 있는 많이 상승한 주식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